오늘 경기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전술 포인트 중 하나는 안토니의 활용법이었습니다. 사실 안토니가 테날 감독의 축구를 워낙에 잘 이해하고 있고 또한 테날 감독도 안토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안토니를 선발로 출전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테날 감독이 안토니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다가 아스날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으로 빠르게 볼을 전환시켜서 안토니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 에릭센과 말라시아가 있는 왼쪽이 맥토미니와 달로가 있는 오른쪽보다 훨씬 더 빌드업에 대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유는 왼쪽에서 빌드업이 많이 전개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산초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왼쪽으로 모여들면 왼쪽 라인에서 빌드업과 탈압박을 수준 높게 진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맨유가 왼쪽에서 볼을 전개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 맨유의 공격 방향이 왼쪽에서 44%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맨유가 볼을 전개할 때 에릭센, 산초, 말라시아가 있는 왼쪽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왼쪽에서 중앙 지역으로 볼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중앙에서 받아주는 장면인데 이때도 왼쪽에서 중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요.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되면 측면으로 넘어오는 볼을 안토니가 받게 되고 이때 아스날의 선수들이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안토니에게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빌드업을 전개하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안토니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오늘 맨유의 전략 중 하나였는데요. 다른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도 왼쪽에서 볼을 풀어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도 아스날의 많은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맨유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안토니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선수들이 쏠려있기 때문에 안토니가 볼을 잡고 있는 반대편 측면 공간에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발생했을 때는 안토니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리블이나 개인기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반대편으로 볼이 전개되면서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뒤에 있는 달로가 올라와 주면서 안토니를 도와준다는 것인데 사실 아약스 시절에 테날 감독이 안토니를 활용할 때는 뒤에 마즈라이가 풀백으로 출전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즈라이는 테날 감독 체제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상당 부분 소화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즈라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를 끌고 들어올 때 안토니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면서 안토니가 플레이하기가 훨씬 더 편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맨유에서 달로에게 테날 감독이 원하는 역할이 마즈라이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장면을 보면 맨유가 중원에서 볼을 전개할 때 측면에 있는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이때 달로의 움직임을 보면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마르티넬리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침투하면서 진첸코까지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토니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맨유가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 있는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장면이 아약스 시절 때도 테날 감독이 자주 썼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상대팀 입장에서는 마즈라이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안토니를 막으러 나오기가 까다롭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안토니를 막기 위해 나오게 되면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마즈라이의 침투를 허용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를 앞에 두고 있는 수비수가 안토니를 향해서 쉽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토니가 훨씬 더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유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왼쪽 라인에서 선수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안토니는 반대편 측면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맨유는 안토니를 넓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쪽 측면에 선수들이 쏠려 있으면서 비대칭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할 수가 있었고요. 맨유의 첫 번째 득점 장면도 맨유가 안토니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에릭센이 왼쪽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아스날 선수들이 왼쪽 라인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릭센이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중앙으로 넘어오는 볼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봤는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으로 볼을 몰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아스날의 선수들을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에서 래시포드가 볼을 잡았을 때 맨유가 왼쪽으로 아스날의 선수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아스날의 선수 위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래시포드를 방해하기 위해서 진첸코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안토니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래시포드가 안토니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안토니가 너무나 여유롭게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왼발로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사실 오늘 경기에서 테나흐 감독이 얼마나 안토니를 쓰는 방법을 자신감 있게 가지고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안토니 활용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4연승을 거두면서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은 본인이 추구하는 점유율이 높은 축구를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맨유가 후방 빌드업부터 짧게 풀어나가면서 점유율을 극도로 높게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경기 방식이 원래 테나흐 감독이 좋아하는 공격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맨유의 스쿼드가 자신의 축구와 맞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3라운드 리버풀전부터 점유율을 굳이 높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수비를 내려선 이후에 역습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브라이튼전의 점유율이 63%, 브렌트포드전의 점유율이 67%거든요. 그런데 3라운드 리버풀전에서는 점유율이 30%,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전에서는 52%, 그리고 레스터시티전에서는 점유율이 46%, 그리고 오늘 경기 아스날전에서는 점유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봐도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었는데 3라운드부터는 4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사우스햄튼전을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50%도 못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역습을 통한 공격 방식이 맨유에게는 훨씬 더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맨유에는 역습으로 나갈 때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내는 래시포드, 산초, 그리고 안토니, 엘랑가처럼 젊고 빠른 선수들이 앞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빠른 공격수들의 스피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맨유가 역습 축구를 통해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짧은 패스가 안 됐던 건 데헤아의 발밑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사실 프리시즌에 데헤아가 길게 패스를 걷어낸다고 테나흐 감독이 데헤아에게 욕을 하는 장면도 중계에 잡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데헤아의 역할도 3라운드부터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데헤아가 롱패스를 기록한 횟수가 브라이튼전에서는 7번, 브렌트포드전에서도 7번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전에서는 30회, 사우스햄튼전에서는 13회, 그리고 레스터시티전에서는 23회,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17번의 롱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에서 7번의 롱패스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3라운드부터는 확실하게 볼을 길게 걷어내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테나흐 감독이 지금 데헤아의 특성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팀의 주전 골키퍼가 짧은 패스에 능한 선수가 아니라면 내 축구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내 축구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판단을 빠르게 하니까 오히려 데헤아가 불안했던 발밑은
더 이상 드러나지가 않고, 반면에 데아가 경기마다 슈퍼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팀의 승점을 가져와주고 있거든요. 자신의 전술 철학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팀의 상황에 따라 맞춰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테나을 감독이 4연승을 하는 동안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반면에 오늘 아스날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스날이 5연승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특히나 지지난 경기 풀럼전, 그리고 지난 경기 아스톤빌라전에서 경기를 주도했는데 주도한 것만큼의 득점이 나오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풀럼전에서는 먼저 선제골을 실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스톤빌라전에서는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력에 비해서 스코어를 많이 벌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도 맨유를 분명히 경기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맨유의 역습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물론 제주스가 정말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주스 또한 사실 득점을 많이 기록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번 시즌 아스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라인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데, 이때 득점이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맨유의 역습을 저지할 수 있는 중원에서 파티가 없다는 것도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아스날이 파티도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엘네니도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로콩가가 중원에 나왔는데, 사실 로콩가는 수비형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너무나 쉽게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유의 두 번째 골 장면도 마찬가지였는데,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스날의 중원에는 웨데고르와 진첸코가 두 선수를 확실하게 마크하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쉽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중원에서 압박이 허술하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전개되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도 진첸코가 압박을 들어가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비교적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정말 환상적인 패스, 1대1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대1이 된 상황에서 사실 아르테타 감독이 경기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선수 교체를 성급하게 한 것이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세 번째 실점까지 이어졌거든요. 74분에 진첸코와 로콩과 웨데고르 이 세 명을 빼고 은케티아, 비에이라, 스미스로우 이 세 명을 투입을 했는데, 이 세 명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앞선에 공격 숫자가 6명 혹은 7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전형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비 밸런스가 정말 완벽하게 무너지는 전형이었는데, 사실 한 골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간도 15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선택을 했다는 게 결과적인 이야기겠지만 오늘 3대1로 한 골을 더 실점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요. 측면에서 맨유가 볼을 잡는 상황인데, 이때 측면에서 맨유의 볼을 빼앗아내려고 한쪽으로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에릭센을 아무도 붙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간 패스가 나오고, 에릭센이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릭센에게 완벽하게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에릭센의 패스, 레시포드의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아스날이 경기를 지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지 못하고 맨유의 역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비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선수 교체까지 했다는 것이 오늘 아스날의 가장 큰 패인이 아닐까 합니다.